네, 앞서 우울증을 겪는 노인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 고령일수록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오히려 뇌혈관 문제로 인한 혈관성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연구를 주도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울증 하면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노년기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좀 이 청장년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나타나는 우울증, 그리고 이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이 노인성 우울증 증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제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젊은 분들의 우울증은 굉장히 괴로운 우울감이 이제 주된 증상인 반면에 노년기에는 만사 귀찮고 의욕이 없고 기력이 없는 이런 이제 무욕증이 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노년기의 우울증은 이런 마음의 증상보다는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픈 신체 증상이 청장년기의 우울증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이 이제 두 번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이 너무 없어진다는 인지 감퇴 증상이 젊은 사람의 우울증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나타나서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내가 치매가 아닌가 하는 이제 치매로 잘못 진단되기도 할 정도로 이런 이제 심각한 인지 감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젊은 우울증 그리고 노인성 우울증의 경우 차이를 보자면 젊은 우울증은 심적으로 괴로운 느낌, 그리고 노인성 우울증은 무기력한 느낌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체적이나 인지적인 감퇴 증상을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노인성 우울증도 나이가 조금 더 고령일수록 아니면 심각성에 따라서 종류가 나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노인성 우울증은 크게 세 단계로 그 심각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각하고 5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주요 우울 장애 단계가 있고요. 증상 하나하나는 심각하지만 동시에 갖고 있는 우울 증상의 종류가 5개가 안 될 때를 말하는 이 경우울 장애가 있고요. 증상 하나하나의 심각도는 경우울 장애나 주요 우울 장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여러 우울 증상을 갖고 있는 역치하 우울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울 장애는 65세 이상 노인의 한 5% 정도 되고요. 주요 우울 장애도 역시 한 5% 정도 되고, 그리고 역치하 우울 장애는 10%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체 65세 이상 한국 어르신들 중에서 관심이 필요한 우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5분들 중에 1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당장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은 10분 중에 1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울증의 심각성을 크게 3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심각하게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10명 중 1명꼴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보다 꽤 많은 비율인 것 같아서 좀 놀랐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이 노인성 우울증 환자를 살펴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뇌 혈관 문제를 동반한 이 혈관성 우울증 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이런 말씀 앞서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네. 이 혈관성 우울증은 왜 발생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울증은 이유 여하에 관계없이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는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충격이나 부담을 겪었을 때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신체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을 앓거나 할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신체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뇌의 혈류 순환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뇌졸중과 같이 뇌에 큰 혈관이 막혔을 때에도 보통 이 뇌졸중 후 우울증을 겪는 확률이 경한 우울증까지 합치면 7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뇌의 혈류 순환은 혈관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고요.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은 아니지만 뇌에 아주 가는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뇌의 허혈성 변화가 진행된 분들
이런 소혈관 질환에 의한 혈관성 우울증이 예. 이 75세 이상에서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많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평소 우울 증상이 없었던 분들도 뇌혈관 질환을 앓게 되면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우울증이 없는 분들 중에서 소혈관 질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을 이제 3년 추적을 했더니 예. 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3년 뒤에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8배 정도 높았습니다. 예.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 우울증을 노년기에서는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뭐 노년층에서는 뇌혈관 질환과 우울증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노인성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우울제 치료를 혈관성 우울증이나 비혈관성 우울증이나 이제 기본적으로 같이 하게 되는데요. 예. 혈관성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런 항우울제 치료에 만족스럽게 반응하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항우울제 치료로 반응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정신 자극제라든지 기분 조절제와 같은 다른 이제 약물의 병합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이제 이런 뇌의 허혈성 변화를 유발하거나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함께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 증상만 치료를 해도 증상의 개선을 충분히 얻기 어렵기 때문에 뇌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이제 약물 치료까지 병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또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노인성 우울증이 이 인지 능력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노인성 우울을 치매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그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은 우울증에 의한 인지장애는요. 이제 주변 분들보다는 본인이 인지 저하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더 강합니다. 반대로 치매로 인한 그 인지장애일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아유 너무 정신이 없으셔서 걱정인데 비해서 본인은 상대적으로 덜 문제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이렇게 호소하실 때는 우울증에 의한 그 인지장애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역시 우울증에 의한 인지장애일 경우에는 인지장애뿐만 아니라 만사 귀찮아하고 의욕이 없어하고 꼼짝하기 싫어하는 이런 이제 무욕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역시 우울증에 의한 인지장애 가능성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는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 노인성 우울증을 좀 조기에 진단하고 또 예방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효과가 있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한 번에 가볍게 숨이 찰 정도로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걸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건물 바깥에서 햇볕을 충분히 쬐을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초저녁에 일찍부터 불 끄고 자는 일찍 자고 새벽에 깨버리는 이런 이제 수면 습관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좀 평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또 수면 습관도 지금 내가 건강하게 잘 갖춰 나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관심이 필요한 노인성 우울증 환자가 전체 어르신 중에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하니까요. 이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어르신들의 그 건강에 좀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스스로 내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